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프링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아메이 제품에서 제일 비싼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하려고 했더니 또 세 가지더라고요.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오늘은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해 가지고 아메이 이 매장에 나와 있는 브로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프링을 할 때 그때 설명했을 때는 우리가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생각을 옛날에 안 했다가 요즘 물을 사 먹는다 라고 했는데 공기청정기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아메이 제품에 공기청정기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저희 집도 굳이 무슨 공기청정기야 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필수. 네, 요즘은 필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방마다 한 대씩 놔야 된다라는 요즘 그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방마다 한 대씩 필요할 때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라도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사라졌어요. 요즘 하늘 보면 미세먼지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저희 이제 아침마다 체조를 하는데 미세먼지가 나쁘면 체조를 안 하거든요. 그럼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체조를 한 5번 중에 한 3번, 4번 했는데 3번, 4번 못 했는데 요즘은 체조를 일주일에 5번을 월화수목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또 얻은 장점이 하늘이 맑아졌다라는 장점을 들 수 있고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 지금 현재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든 우리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로셔에 보면 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부평? 인천? 인천 아니고 어딜까요? 또 희한하게 부산하고 대구가 평균 이 미세먼지 기록이 다른 전국 시군구는 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부산은 한 27, 대구는 24 정도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26이고요. 그래서 이 브로셔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브로셔에 나온 거는 사무실이 더 미세먼지가 많을까요? 집안이 더 미세먼지가 많을까요? 집. 사무실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집은 그럴까요? 그래서 정답인데 오히려 저는 사무실이 더 많겠지 하고 이렇게 브로셔를 읽어보는데 오히려 집이 여름에는 사무실은 8%, 그다음에 집은 50%, 그다음에 겨울에는 사무실이 한 5% 올라서 13%, 집은 한 43% 이렇게 미세먼지가 사무실보다 집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희 집이요 방마다 앰모스피어가 있으니까 앰모스피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겠구나 아니면 나가서 PB를 벌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혹시 알레르기성 비염 가지고 계신 분 여기도 많이 계시나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든요. 환절기 되면 아주 아침마다 난리가 납니다. 네, 재채기를 1시간 동안 하기도 했고 요즘은 많이 이제 저는 엘로케어하고 이제 앰모스피어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아메 하기 전에는 정말 청소하는 만약에 이 사무실에 청소를 한다 그럼 이제 먼지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를 안 하고 밖으로 피신을 해야 돼요. 이걸 잘못 먹으면 이제 코에 먼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재채기를 한 1시간 이상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비염이 있어가지고 곱게 자란 건가요? 안 곱게 자란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염을 가지고 있는데 저만 비염이 있는 게 아니라 2010년 기준으로는 비염 환자가 556만 명이었대요 우리나라. 근데 2017년 기준으로는 683만 명으로 비염 환자도 많이 늘었고 이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제일 영향 많이 미치는 사람, 여기 세 부류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폐성장하고 있는 어린이, 그 다음에 태아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노약자, 요 세 부류에 대해서는 필히 이 미세먼지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그래서 앰모스피어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왜 좋냐 도대체 이제 거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앰모스피어는 먼저 세 개의 필터, 그 다음에 모터, 요게 이제 메인 축인데, 공기 시스템을 보면 1단계는 일단 프리필터, 그러니까 저희 몸으로 생각하면 코털처럼 이제 프리필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헤파 필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탈취 필터인데, 헤파 필터 14등급, 헤파 필터 14등급이라는 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통상 우리가 일반 시중에 있는 헤파 필터를 보시면 13이면 이제 한 100만 원에서 조금 밑에, 거의 100만 원 다 가는 등급이 헤파 13등급이라고 보고, 뭐 이렇게 공기청정기라고 이제 선풍기라고 우리는 통상 선풍기라고 말하는데, 그 등급이 11등급 아니면 12등급 정도가 되면 이제 좀 비싸다고 하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 제일 정확하게 봐야 될 거는 디자인도 아니고 성능도 아니고 필터의 성능이 제일 중요한데, 그 헤파 필터 14등급의 헤파 필터라는 걸 찾아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랜드나 뭐 이런데, 하이마트나 이런데 가서 헤파 14등급의 필터의 공기청정기를 사시면 아마 없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아메이 매장 와서 사셔야 된다라는 결론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헤파 14등급, 테슬라의 헤파 14등급 자동차에 공기청정기를 테슬라 화생방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화생방 모드. 테슬라의 공기청정 화생방 모드를 키면 이제 헤파 필터 14등급짜리가 이제 필터를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 옵션이 250만 원. 그러니까 테슬라 차를 사서 옵션 달면 250,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사면 158. 그럼 어떻게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차에다가 놓든지, 아니면 앰모스피어 드라이브를 차에다 놓든지, 그렇게 하면 테슬라 차의 어떤 14등급의 묘미를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필터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공기청정기 모터가 중요하죠. 이 모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아메이에서도 독일의 모터 회사와 이렇게 제휴해가지고 독일 회사에서 이제 모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터에 대한 일화로는 저희 아버지 집에 이제 앰모스피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어때요? 공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바뀐 것 같대요. 그냥 아무리 찝찝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필터에 비닐도 안 떼고 그냥 겉비닐만 떼놓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앰모스피어를 돌려놓고 공기가, 느낌이겠죠? 공기가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42살이니까 들어간 거 한 2년 전이니까 40살에 집에 들어갔으니까 아버지가 60에, 사실 60이신데 기계치시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두신 사장님들이나 소비자들 두시면, 만약에 일주일 동안 공기청정기를 비닐을 안 까고 계속 돌렸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다른 제품이라면 모터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과열이 돼서 고장나거나 터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아찔했었는데, 앰모스피어는 비닐을 안 뜯고 돌려도 터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또 안심하는 에피소드가 있고요. 초미세먼지 관련된 거는 숫자로 있는데, 살짝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자면요, 이만한 크기. 자, 이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크기. 머리카락. 네. 네? 네, 이게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진짜 모르시다. 퀴즈예요. 머리카락 하나를 잘라가지고 그 굵기를 보면 머리카락이 이만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말하는 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있죠. 그럼 이거를 머리카락을 6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이거를 10. 요게 초미세먼지 크기. 아니 미세먼지의 크기.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2.5. 요게 머리카락,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크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또 확대하겠습니다. 2.5 마이크로미터를 확대를 하면 여기에서 구형, 앰모스피어 구형을 보면 0.009죠. 그러면 이만한 거는 무조건 다 통과를 못 시키는 거고, 저희 거는 요만해야 통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대했을 때 요만한 거. 근데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0.0024거든요. 요게 0.009. 그러면 이제 요만해지겠죠. 요게 0.0024. 이만해야만 요만한, 이거보다 더 작아야 공기청정기가 통과를 한다라는 건데, 초미세먼지가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바이러스나 이런 먼지 같은 거는 다 걸러줄 수 있다라고 크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를 아메이 그 동영상을 보시면 챕터 3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좁쌀 2mm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연구 과학자 같이 생기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해서 누가 인증해주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은 이 알레르기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예전에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스모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알러지에 대한 어떤 연구를 계속 시작하게 돼서 이제 인증 재단이 영국 UK라는 알러지 재단이 생기는데, 이 알레르기 재단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19개 항목이 있는데, 그걸 다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UK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자기네들이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겠죠. 우리 기계 삼성도 있고 히티크, 일본 것도 있고 소니도 있고 다 많은 공기청정기들이 다 있는데 19개 항목을 하나하나씩 필터링 할 때마다 안 되는 공기청정기들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한 5개, 6개 정도 누르다 보면 2개가 딱 뜨더라고요. 2개가 뜨다가 계속 누르다 보면 하나가 딱 남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앰모스피어 스카이. 근데 2개 남은 걔도 궁금하잖아요. 그 전 거. 그게 뭔가 하고 딱 쳐보면 앰모스피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뜨는 게 앰모스피어 드라이빙. 그거까지 이렇게 3개가 다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셔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탁탁탁 인증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102가지가 이제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데, 보시면 모르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면 앵무새병 클라미디아라는 박테리아 이런 거 모르시죠? 네, 저희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다 돼 있고, 최근 들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애기를 이제 기르는 부모님들이 병원에 가서, 애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면 이번에 우리 애가 뭐 때문에 열이 많이 났대 하는 바이러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아데노 바이러스가 최근 자주 이렇게 제 귀에 많이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좀
뭐 과대 광고네 아니네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스죠. 그거에 대한 뭐라 할까요? 이 걸러질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고요. 뭐 천연두, 풍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102가지가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CADR이라는 공기 정화율,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청정기를 탁 켰는데 한 1평방미터에서 이거를 공기청정기가 막 돌았을 때 몇 초 안에 공기 정화를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43.2제곱미터의 면적이니까 약 20평 정도에 되는 면적을 1분당 8.5m 제곱미터의 세제곱미터의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8.5 세제곱미터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앰모스피어가 이번에 IT 기술이 다 추가가 돼가지고 앱이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우리 정용문 사장님께서 아이고 이거 어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어플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플 사용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쉽게 설명을 해드릴 방법은 1번 앰모스피어 스카이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A 해가지고 네, 앰모스피어라고 치시면 앰모스피어 커넥트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깝니다. 그럼 그 어플을 깔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라 그래요. 그러면 AB번호를 넣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메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다시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회원가입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아메이 번호가 아니라. 그래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 핸드폰과 그 다음에 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블루투스로 인해 가지고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앰모스피어가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선 공유기의 와이파이 있잖아요. 이제 이 와이파이가 내 핸드폰과 연결돼서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앰모스피어가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핸드폰과 연결을 도와주고 나면 얘가 자동적으로 이제 요 와이파이 존에서 설정이 되면 이제 제 핸드폰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QR 코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마 요 QR 코드를 딱 찍으시면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핸드폰에 그 위치하는 그 GPS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켜져야지 제대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GPS까지. 네. 그것도 그러니까 핸드폰에 GPS가 켜진 상태에서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GPS 꺼져요 밑에 보면 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 어플 깔고 GPS가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연동을 해야지 그게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설치할 때 GPS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도 사용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쓰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가 24시간 계속 1단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굳이 어플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1단으로 그냥 계속 1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이게 내가 1단으로 해놔야 되나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초반에 새로운 뭐 기계가 있으니까 막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깐 연결해드리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얘는 24시간 돌아가니까. 뭐 3박 4일 여행을 간다. 그럼 공기청정기를 꺼놓고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켜놓고 갑니다. 저도 비염이 있는 성격이라서 외박을 잘 못하거든요.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훈련이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부대에서 하룻밤을 자거나 아니면 근무 때문에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없는 데서 잠을 자게 되면 이게 바로 느껴집니다. 코가 막히거나 아니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그다음에 코를 골거나 이런 또 현상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공기청정기 필수긴 한데 방마다 한 대씩 이게 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앰모스피어 스카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